네, 용쌤입니다. 저는 지금 화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 수강생분께서 낙찰받은 빌라인데요. 오늘 드디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사비를 주기 전에 내부 상태가 어떤지 지금 확인을 하러 왔거든요. 오늘 이 물건을 낙찰받은 주인공은 26살이에요. 인터뷰도 할 예정인데 기대해 주세요. 네, 집 상태가 어떨지 지금 처음 구경하는 겁니다. 네, 우리 정원님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98년생 26살입니다. 와, 26살에 지금 경매를 시작해서 맞습니다. 낙찰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젊은 나이에 경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우선 경제적인 자유라는 그 문구 자체가 네. 저는 너무 크게 다가왔었고 네. 그걸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경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갑자기 경제적 자유란 어떤 문구가 왜 정원님한테 다가왔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크고 작은 실수들이 네. 제 인생 실패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네. 그런 실패들을 겪으면서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저를 가지고 있었고 꿈이 없었던 시절을 오래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스승님께서 또 이렇게 경매라는 길이 있다는 걸 잘 알려주셔서 그래도 경매를 배우고 이렇게 낙찰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는 체육 교육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체육 중점학교라는 특선학교에 진학을 해서 다니고 있다가 그 입학이 무산되고 제가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하면서 엄청 심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평범한 일반 공대로 전혀 다른 또 길로 진학을 해서 또 컴퓨터도 못하는데 컴퓨터를 하려다 보니까 4년 동안 열심히 버티고 네. 그렇게 그냥 학교 다니고 밤엔 알바하고 그런 평범한 학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컴퓨터 관련해서는 아예 이제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그 전공을 살려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낙찰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 조금 불안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곧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상황이 눈앞에 오니까 확실히 이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공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이 물건 얼마의 낙찰을 받으신 거죠? 현재 이 물건은 1억 8천대에 유찰이 한 번 돼서 나왔던 물건인데요. 감정가가 얼마 정도였어요? 감정가 2억 2,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유찰이 돼서 1억 8천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얼마의 낙찰 받으신 거예요? 제 생일을 네. 감정가에 적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제 98년도에 태어나서 1억 9,800 5만 100원을 적어서 몇 명이 입찰을 했죠? 총 5명이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네, 2등하고는 얼마 차이였어요? 2등하고 35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차이로 그렇습니다. 낙찰을 받은 거네요.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선 처음에는 정말 부동산에 뭐 월세 계약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경매 학원에 다니면서 네. 우선 교육을 들었었고 그리고 일단은 책을 그냥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용쌤의 책이라든지 네. 그런 사례들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되긴 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그냥 독서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입찰하기 전까지 한 책은 몇 권 정도 읽으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이는 읽지 못했고요. 한 6권 정도. 6권? 그 정도면 정말 많이 읽은 거죠.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수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해봐도 그분들의 첫 시작은 다 독서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뭔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그 길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또 경매다 보니까 경매에 관련된 책, 부동산 관련된 책들을 최소 5권 이상 읽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는 몇 번 입찰 만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제가 부동산 경매를 공부한 지 2달 조금 넘었을 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입찰이 첫 번째 낙찰로 이어지는 결과를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굳은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몇 번 폐차를 해버리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근데 이 한 번의 낙찰 덕분에 자신감도 쌓이고 맞습니다.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연을 듣고 또 책을 몇 권 읽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실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입찰하기 전에 임장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임장은 그냥 우선 가보자라는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 보이는 이 빌라에 그냥 한번 와서 둘러보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하. 한 다음에 그냥 이 컨디션에 맞는 조건들을 외워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이런 조건이 있는 비슷한 집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가격을 듣고 그러다가 한 3번째쯤 왔을 때 약속을 잡는다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약속을 잡으면 집을 볼 수 있구나. 그걸 이제 3번째 때만에 알게 돼서 네. 그때 이후로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중개 사무소 사장님들을 연락을 해서 이런 집을 찾고 있다.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리스트를 받고 그 중에서 또 제가 더 제 거랑 비슷한 물건들을 좀 몇 개 한 추려서 또 그 집에 직접 방문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총 5번은 화곡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한 20채 정도는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경매 입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집을 보고 있고 시세 파악을 하는 거다라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정말 살면서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신혼부부도 했었다가 뭐 정말 돈 많은 부잣집 아들도 했었다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그때 부동산 사장님들 눈치 보면서 그 상황마다 맞습니다.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한 번 올 때마다 더 쌓이는 거죠. 조금 더 한 번 한 번 처음엔 정말 부동산 들어가는 게 두려웠었는데 또 한 번 오고 2번 들어가면서 조금씩은 익숙해지는 그런 걸 또 경험했었어요. 좋습니다. 지금 짐들은 있는 상태인데 이건 저희가 폐기를 해도 상관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가져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유채동산 포기각서를 여기에다가 연락처랑 주민번호 옆에요. 네. 그 모든 물품들 다 포기한다라는 각서입니다. 네네. 그러면 다 뒤집게 이제 다 썼으니까. 네. 서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공가격이 11만 원 미납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 제외하고 이사비 드릴 예정입니다. 스물다섯 살에 내 집 마련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서울에 빌라지만 맞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제 집입니다. 예. 예, 집이 비록 지금은 썩었지만은 맞습니다. 우리는 이 썩은 요 부분들을 다 도려내고 맞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키려고 하는데 어쨌든 기분이 어떠세요? 어쨌든 저희 부모님도 네. 이렇게 힘들게 항상 사셨는데 어허. 또 이렇게 빠르게 좋은 또 이런 경매라는 시스템을 알게 되고 배워서 이렇게 또 낙찰까지 받으니까 좀 묘한 기분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35살에 내 집 처음으로 마련을 했거든요. 갭 투자로. 그럼 거의 뭐 10년 가까이 저보다 빠르게 지금 경험을 한 거니까 앞으로의 10년 뒤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럼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우선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용 지분을 네. 또 빠르게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게 가장 커서 그러면 지금 이제 경매로 일반 물건은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 이제는 특수 물건으로 도전을 해보겠다. 맞습니다. 그게 또 계획이에요? 또 용쌤 또 수업도 들었고 네. 책도 읽으면서 네. 저는 그 지분 물건을 해결하시면서 또 이렇게 정말 윈윈하는 게 정말 멋있어 보여서 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네, 그렇게 또 마음을 먹고 또 지분 물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발품부패 양 팀장님께서 네. 이렇게 제가 문의를 귀찮게 드릴 때마다 또 잘 답변을 주셔서 네.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처음 낙찰 받았을 때는 한 2, 3개월 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랑 지금 부동산 시장이 또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또 뭐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보셨나요? 가끔씩 이제 그냥 문의를 드렸을 때는 네. 아직까지 매수세는 없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또 여기가 모아타운이 또 진행되고 있는 지역 바로 옆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 확장 구역으로 해서 네. 여기도 한번 파이팅 해보자 어허. 하는 식으로 또 이제 또 동의서를 걷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제 원래 정해진 지역이 있는데 그걸 확장해서 그게 만약에 확장된다면 여기까지 또 포함될 맞습니다. 여지가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매수세는 잘 없기는 하지만 빌라가 좋은 게 뭐냐면 관리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빌라 낙찰 받아서 내놓고서 가장 안 나갔었던 기간이 한 7, 8개월이거든요. 하지만 7, 8개월 동안에 아파트였다고 하면은 관리비가 막 한 달에 10만 원 그 정도는 나갔을 텐데 빌라는 그런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빌라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26살 청년의 경매 도전기였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자극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여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또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으로 가야죠. 꼭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저보다는 다들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움직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선 한 걸음 내디디시면 경매라는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신다고 생각하니까 힘내셔서 한 걸음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멋집니다. 정말 말도 잘해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